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뜨거운 열기를 즐기기 위해 찜질방 찾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찌뿌듯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찜질방 찾을 계획이시라면 먼저 몸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혈관 질환자가 찜질방에 장시간 있으면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혈관외과 강진모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찜질방을 찾고 계신데요. 이 찜질방에 가면 위험한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찜질방과 같은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통증 등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에 따라서는 이런 과도한 온찜질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과도하게 온찜질이나 사우나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질환이나 아니면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그 다리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표제정맥이 늘어나게 돼서 밖으로 돌출되어서 진단되는 게 되는데요. 정맥은 그 사지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역행에서 흐르게 되는데요. 동맥과는 달리 그런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혈관 내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은 혈액이 이제 심장으로만 흐르게 그렇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고장나게 되면 그 압력이 훨씬 더 높은 심장 쪽에서 다리 말단 쪽으로 혈액이나 압력의 전달이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리가 붓거나 중압감, 또 피로 이런 것들을 주로 느끼게 되는데요. 심한 분들은 잠자리 들기 전에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증상, 심각한 통증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저림 이런 것들 때문에 하지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는 근육의 경련 때문에 쥐가 자주 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환자가 찜질방 갈 경우에 왜 좋지 않다는 건지 위험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부 및 정맥의 기능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 환자가 뜨거운 열기나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 즉 정맥은 더더욱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심장으로부터 아래로 역류하는 그런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와 관련된 증상이나 질환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그 정맥의 기능이 단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그런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맥류 환자들이 여름에 점점 더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고 증상도 악화되는 그런 것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맥류 환자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특히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미관에 좀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좀 보기에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외에도 이런 증상이 좀 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정맥류의 임상 증상은 보통 1기부터 6기까지 나누는데요. 1에서 3기는 만성적이라기보다는 주로 피부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부종을 동반하는 그런 정도가 3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만성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4기부터 6기까지는 피부에 염증이 반복된다거나 피부가 나무 껍데기처럼 좀 단단해지고 갈라지는 그런 피부염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더 6기까지 진행하면 피부 궤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기에는 이제 피부가 커피 쏟은 것 같은 그럼 진한 갈색의 착색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주로 정맥에서 스며나온 혈액 성분들이 피부에 문신처럼 착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합병증이 와서 정맥류를 치료해도 이렇게 만성적인 변화가 온 피부 변화들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6기가 됐을 때 궤양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 부종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직업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료하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의 이제 고통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사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증상을 방치했다가 점점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이렇게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정맥류 환자들이 찜질방을 가거나 뭐 다리에 좀 온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따뜻하게 목욕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할 때도 아무래도 따뜻한 물을 좀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추위를 느낄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온도를 낮출 필요는 없고요. 네. 약간 쾌적한 정도의 그 따뜻함 정도로 샤워 정도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목욕 문화가 사우나나 뭐 이렇게 땀을 내거나 또 오랫동안 땀을 내는 그런 목욕 문화가 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30분 이내에 가벼운 그런 쾌적한 목욕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사우나보다는 샤워 같은 것이 더 정맥류 환자한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 환자 외에도 이렇게 온찜질을 좀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맥류는 주로 정맥 질환이었다 그러면, 동맥 질환 환자 중에는 뭐 고혈압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병 환자,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환자, 그다음에 뭐 뇌나 다른 신체 부위에 동맥과리가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나 아니면 극한, 뭐 뜨겁든 차든 그런 극한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은 혈관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파열되는, 그러니까 터지겠죠. 그런 터지는 급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혈관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근육층은 극단적인 온도나 급격한 체온 변화에 따라서 수축이나 또는 경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맥의 경우는 경련에 의해서 혈관이 이제 층들이 각각 안쪽 층과 바깥쪽으로 분리되는 박리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박리증은 혈관이 틀어지면서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혈관 내에 쌓여있던 그런 이물질들이 다른 부위로 떨어져 나가거나 그 부위 혈관을 막거나 이런 혈관 폐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만약에 뇌라든가 심장 아니면 기타 주요 장기 혈관에서 일어난다면 아주 극도로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 하지 정맥류 환자가 증상 완화 또 치료를 위해서는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혈관외과 의사들이 주로 환자들에게 하는 조언은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을 좀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 즉 정맥은 우리 다리에 심장을 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종아리 근육을 말초의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맥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 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마다 정맥 피를 혈관 쪽으로 이렇게 짜주는 펌프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걷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서 있게 되면 정맥이 다리에 정체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뭐 부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직업적으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 뭐 교사라든가 뭐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걷지 못하는 1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라든가 뒤꿈치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장단지 근육을 움직여 주게 되면 정맥 순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하지정맥류 환자가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너무 덥게 하고 실내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해서 땀을 흘릴 정도, 그런 정도로 온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실내 온도를 좀 쾌적한 온도, 약 25도 내외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실내에서 자주 몸을 움직여서 뭐 동맥순환과 정맥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맥질환을 가진 그런 환자들은 너무 온도가 낮은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출이 되고 좀 외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혈관외과에서의 처방에 따라서 그런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 있는데요. 적절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압력을 잘 선택해서 추천받아서 착용을 하시게 되면 정맥류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겠고 질환을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의료용 스타킹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 부담도 많이 줄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활동하는 주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 1, 2주간 적응을 잘 하시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좀 활용을 하고 몸을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혈관외과 강진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